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H8WH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문사는 H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how예요. how. 그리고 나머지 WH로 시작하는 게 8개가 있어요. who, whom, which, what, 그 다음에 whose,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이렇게 8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합쳐서 1H8WH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왜 선생님이 의문사라고 부르지 않고 1H8WH라고 부르냐? 이런 who, whom 이런 애들이 의문사로도 쓰이지만 우리 나중에 배울 관계사라는 애로도 쓰여요. 이게 뭔지는 지금 몰라요. 오늘 배울 거는 이 1H8WH 이 단어들이 의문사로 쓰이는 경우를 배울 건데요. 의문사라는 게 뭐냐?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문은 질문이죠.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의문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가 모르는 내용을 대신 써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일 쉬운 문장부터 의문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여기에 He loved me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는 나를 사랑했었다. 과거 시제죠. 그는 나를 사랑했었다라는 과거 시제의 한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몰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가 누구를 사랑했었는지 몰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 세 단어 중에서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아니, 그가 나를 사랑했었다라는 문장에서 내가 그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몰랐대.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용 뭐야? 미잖아요. 그쵸? 이해돼요? 자, 미잖아요. 근데 미는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죠. 주어예요? 보어예요? 목적어예요? 미가요? 목적어죠. 사람이고 목적어인 경우에는요, 뭘 쓰냐면 whom을 사용해요. 내가 모르는 게 사람이고 그리고 목적어인 경우는 whom을 사용해요. 근데 이 미는 품사가 뭐였어요? 품사요. 품사요. 명사죠. 원래 얘는 명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사 대신에 물어볼 내용을 의문사로 바꿨으니까 whom도 품사가 뭐겠어요? 명사겠죠. 그쵸? 자,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거를 의문사로 바꾼 다음에 맨 앞으로 빼세요. 맨 앞으로 빼면 어떤 문장이 완성되냐면 whom he loved라는 문장이 되죠. whom he loved.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걸 앞으로 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이 he loved가 있네요. 그쵸? 이 he loved를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면 돼요. 의문문 어순이란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he loved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오, loved he. 자, 무슨 동사예요? love 무슨 동사예요? 조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쓰잖아요. 조동사 3번을 쓰잖아요. 근데 얘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니까 did를 써야겠죠. 앞에다 did를 붙이고 조동사 3번은 뒤에 걸 빨아들이니까 did he love가 되겠죠. 그래서 whom did he love? 이따가 시험 봐야 되는데 또 틀리겠는데 많이 whom did he love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완성된 게 의문문이에요. 자,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의문문 만드는 방식 설명된 문법책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의문사만 알려주지 어떻게 직접 의문문을 만드는지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건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이 방법을 몰라서 영작을 못합니다. 의문사를 가지고 간접 의문문도 못 만들고 의문문도 못 만들어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옮기고 이런 과정을 하냐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알아야만 내가 직접 문법적으로 올바른 의문문, 복잡한 의문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내용을 적절한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뺀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뒤에 남은 부분을 어떤 어순으로 바꾼다? 의문문 어순으로 바꾼다. 그럼 그게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해석은 그가 누구를 사랑했니?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물어볼 때 그 모르는 내용 자리에 사용하는 걸 의문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문사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뭐일 때? 명사일 수도 있고, 그쵸? 내가 모르는 내용이 부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한정사일 수도 있어요. 한정사란 건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사를 모를 때 대신 쓰는, 그 자리에 대신 쓰는 의문사를 의문대명사라고 하고요. 내가 부사를 모를 때 물어보는 의문사를 의문부사라고 하고요. 한정사를 모를 때 그 자리에 쓰는 의문사를 의문한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문대명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문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궁금한 내용이 명사인 경우에 그걸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궁금하면 내가 모르는 게 사람이야. 그러면은 who 아니면 whom을 사용해요. who 아니면 whom을 사용하는데 who하고 whom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공통점부터 해보면 who는 뭘 모를 때, 사람을 모를 때, 사람을 물어볼 때 쓰는 거잖아요. 그쵸? 자, whom도 마찬가지예요. whom도 사람을 모를 때 물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whom은요,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이 문장에서 뭐일 때? 목적격일 때, 목적어일 때 whom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He loved me에서 내가 몰랐던 게 me잖아. 그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몰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이니까 who를 써도 되고요. 얘는 목적어니까 whom을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주어였다. 그러면은 얘는 whom을 못 쓰고 무조건 who만 써야 돼요. who는 다 쓸 수 있고 whom은 사람이면서 그게 목적어로 쓰였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일 때 사용하는 의문사 who하고 who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일 때 사용하는 의문사가 있어요. 사물. 사람이 아닐 때 사물이나 동물일 때. 자, 사물, 그리고 사물. 위치하고 what이 둘 다 사물일 때 사용을 해요. 뜻은 위치일 때는 어느 것이라고 선생님은 이제 가르치고요. what은 무엇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앞으로 어느 것이라고 하면은 which고 무엇은 what이야. 알겠죠? 자, 근데 이 which하고 what의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어느 것, 무엇, 어떤 사물을 모를 때, 어떤 명사를 모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인데요. 이 which 같은 경우는요, 내가 물어보는 거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는 영어를 좋아한다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질문이 이런 거예요. 너는 수학이랑 영어 중에 어떤 과목을 좋아해? 수학이랑 영어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해?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에서 물어볼 때는 which를 써요. 근데 그냥 전체 범위, 무한한 범위 있죠. 너는 무슨 과목 좋아해? 그럼 모든 전 과목이 다 범위잖아요. 그럴 때는 what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플러스 한정 범위라고 적어주세요. 한정 범위. which를 사용할 때는 한정된 범위,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답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what은요, 무한 범위예요. 무한 범위. 무한 범위. what은 전체 범위에서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게 what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os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ose는요, 두 번 나와요. whose는 여기 의문 대명사에도 있고요. 의문 한정사에도 있는데요. 자, whose가 뜻이 누구의 것,
의문 대명사일 때는 누구의 것이란 뜻이 있어요. 자, 얘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인칭 대명사 이런 거 공부했죠. I, my, me, mine 이런 거 기억나니? 자, 그 중에서 mine 무슨 뜻이었어요? mine. 나의 것이죠.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인칭 대명사 중에 소유 대명사라고 해요. 그냥 소유격은 my예요. 나의. 근데 소유 대명사는 mine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모르는 게 뭐일 때? 소유 대명사일 때. 소유 대명사일 때 그 자리에다 쓰는 것을 whose라고 합니다. whose. 자, where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의문 대명사를 우리가 5개를 공부를 한 거예요. who, whom, which, what, whose. 자, 이렇게 5가지 의문 대명사가 있다. 그럼 각각을 사용해서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장으로 와서 He likes English라는 문장인데요. 밑에도 똑같아요. He likes English예요.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뒤에는 안 써 있지만 뭐 수학과 영어 중에서 뭘 좋아하니? 라는 질문인 거고요. 어쨌든 내가 모르는 게 지금 English라고 생각해. 그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English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English를 몰라요. 그러면 which를 사용하는 경우 내가 모르는 거 English는 사물이에요. 뭐 사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아닌 명사니까 여기다가 which를 쓰는 거예요. English도 원래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인 which가 오는 거고요. 밑에 경우는 그냥 what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한다? 맨 앞으로 뺀다. 맨 앞으로 뺀다. 앞으로 빼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여기 which he likes 또는 what he likes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he likes 이 부분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he likes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does he like이 되죠.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래서 which does he like 또는 what does he like 이라고 만들어진 문장이 내가 만들고 싶었던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whose를 사용하는 문장을 해볼 건데요. This is hers. hers 하면 무슨 뜻이야? 그녀의가 아니죠. 그녀의 것이죠. hers. 이것은 그녀의 것이다. 얘가 뭐예요? 소유 대명사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몰라서 누구의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어. 그럼 이 hers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whose를 쓰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 whose를 쓰는 거예요. 왜 이 hers는 명사잖아요. 그럼 whose를 쓰고 앞으로 모르는 걸 빼요. 그러면 만들어진 문장이 whose this is잖아요. 그 상태에서 의문사 빼고 뒤에 this is를 의문문으로 바꿔줘. 그러면 this is는 무슨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에요? 무슨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에요? 비동사잖아요. This is. 그럼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의문문 만들 때 주어 동사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whose is this 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이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의문 대명사 플러스 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플러스 불이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옆에다가 불완전문이라고 적으세요. 불완전문. 그러면 의문 대명사 다음에는 플러스 불완전문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 불완전문이라는 건요. 뭐라고 이게 동그라미 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불완전문은 명사 한 개 부족. 그러니까 명사가 한 개 부족한 문장을 불완전문이라고 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뭘로 할까? 이걸로 해보자. He loved me라는 문장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me를 whom으로 바꿨어요. 그쵸? 근데 me가 명사였고 그 명사를 의문 대명사인 whom으로 바꿔서 앞으로 뺐죠. 앞으로 뺐더니 이 whom은 품사가 뭐예요? whom은 품사. 명사잖아요. 원래 me가 명사였고 걔를 whom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뭐야? He loved만 남았어요.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whom 밑에다가 선생님이 플러스 불이라고 적고요. He loved 밑에다가 밑줄 치고 얘를 불완전문이라고 적을 거예요. 불, 완, 전, 문. 뭐가 없는 거야? 괄호 열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목적. 알겠습니까? 이게 왜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하나 있는지 없는지 왜 따지고 있나요? 그 이유가요. 만약에 내가 몰랐던 게 명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명사가 아니라 부사야. 그 부사는 원래 그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하죠. 원래 없어도 되는 애를 부사를 앞으로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걔는 플러스 불이겠어요? 아니겠죠. 걔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 이걸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he loved가 뒤에 있는데 여기에 whom을 쓸 건지 아니면 뭐 where를 쓸 건지 where는 의문 부사예요. 또 아니면 why를 쓸 건지 그럼 물어봤을 때 뒤에 목적어가 하나 없으면은 명사가 하나 없으면 얘는 의문 대명사를 골라야 되고요. 뒤에 명사가 다 있다 그럼 의문 부사를 골라야 돼요. 그런 거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따라보세요. 이따 계속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몰랐던 English를 몰라서 의문 대명사로 바꾸고 앞으로 뺐어요. 그럼 which는 당연히 품사는 명사고요. 플러스 뭐예요? 불이에요. 왜 의문 대명사라서 뒤에 있던 명사가 바뀌어서 왔잖아요. He likes 다음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불완전문이고 목적어가 없어요.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자, he likes what인데요. he likes what인데요. what을 앞으로 보내버렸으니까 남는 게 명사가 하나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what이 있다. 그러면 뒤에 문장은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불완전문 목적어 X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자, this is hers라는 문장이 있는데 hers가 이제 소유 대명사였잖아요. 얘를 의문 대명사인 whose로 바꿨어요. 누구의 것으로 앞으로 뺐더니 어쨌든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이 됐네요. 그러면은 whose도 지금 여기서는 대명사, 의문 대명사로 쓰인 명사기 때문에 플러스 불이고요. 여기서는 불완전문인데 뭐가 없는 문장이에요? 뭐가 없는 문장이에요? 명사인데 무슨 자리? 주어는 얘인데요. 비동사 다음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이잖아요. 여기는 2형식이겠죠.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2형식이면 무슨 자리예요, 여기가? 주격 보호 자리잖아요. 얘는 지금 뭐가 하나 없는 문장이야? 보어가 없는 문장이죠. 보어가 하나 부족한 문장이네요.
아, 그래서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의문 대명사 다음에는 플러스 뭐가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 이유는 내가 몰랐던 게 명사였고 그걸 바꿔서 앞으로 당겼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의문 부사라고 하는 애를 봐볼게요. 자, 의문 부사는 내가 모르는 게 부사일 때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뭐냐? when, where, why, how예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자,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사실 부사거든요. 보세요. 자, he was born in 1991이라고는 문장이 있네요. 그는 1991년도에 태어났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가 언제 태어난지를 몰랐다고 치면 여기서 뭘 모르는 거예요? 1991? 그렇죠. 1991년에라는 뭘 모르는 거야? 이 전명구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전명구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그럼 얘를 모른다고 치면은 얘는 부사면서 지금 시간을 나타낸 시간을 물어봐야 되니까 when, where, why, how 중에 when을 써야겠죠. 몰라. 내가 모르는 애가 시간이니까 언제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when으로 바꿔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쭉 빼봐요. 앞으로 쭉 빼. 그럼 얘는 원래 날아갈 수 있는 애였죠. 그래서 만들어 놨더니 when he was born이라는 문장이 중간 단계로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뒤에 문장이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얘 원래 원래 부사였던 애를 when으로 바꿔서 뺀 거잖아요. 그럼 when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뭐야? one인 거예요. one. one이 무슨 뜻이다? 얘는 완전문이라는 뜻이에요. 아, 얘는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문이라고 적어주세요. 완전문. 아, 그러면 당연히 의문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 플러스 뭐다? 완전문이다. 뒤에 명사가 빠진 게 없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걸 앞으로 빼서 when을 만들었잖아. 그치? when을 앞으로 뺐어. 이런다고 의문문이 된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한 단계가 뭐라고요? 이 남은 뒷부분을 무슨 어순으로 바꿔요?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요. 어떻게 바꿔? 이건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니까 was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야겠죠. 도치 was he born. 그럼 when was he born 하면은 그는 언제 태어났니?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의문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 의문문 만드는 것부터 수업했는지 알겠죠? 의문사를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자, 밑으로 넘어올게요. 지금 이제 언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의문부사 when을 사용한다는 걸 배운 거고요. 장소를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He has lived in Seoul.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과를 수업하고 이과를 마치고 보강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어요. 자, 그는 서울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has lived 현재 완료네요. 그냥 현안 개로 해볼까요? 현재 완료의 계속. 그쵸?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 여기는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현안 개로 해도 자연스럽네요. 그쵸? 그는 서울에서 살아왔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뭐라고 생각해 보냐면은 그가 어디에서 살아왔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뭐야? 인서울이잖아요. 얘도 전명구예요. 인서울, 서울에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품사가 부사고 장소를 나타내니까 물어보려면 의문부사 where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원래 없어도 되는 애였죠. 부사니까요. where를 맨 앞으로 빼요. 그럼 만들어진 문장이 where he has lived예요. 플러스 one일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부사였던 애를 뺐는데 여기서 명사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뒤에 문장은 똑같이 완전문이에요. 완전문.
He has lived. 그는 살아왔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가 살아왔니? 라고 물어보고 의문문이 되려면 he has lived를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has는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조동사죠. 조동사 2번이잖아요. 조동사 2번. 자, 조동사 2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주면 의문문이 되죠. Where has he lived 하면은 그가 어디에서 살아왔니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자, why나 how도 똑같습니다. 자, why는요, 왜라는 뜻이죠. 이유를 궁금해할 때예요. 자, 이 문장을 볼게요. He likes the car. 그는 그 차를 좋아한다. Because of the color. 자, 선생님이 여기서 because of를 썼는데요. because 하면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because를 썼으면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Because the color is beautiful. 왜냐하면 그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는 because of가 쓰였어요. 선생님이 because of를 쓴 이유는 칸이 좁아서 그냥 짧게 쓰려고 전치사를 쓴 거예요. because of는 전치사예요. 뒤에 목적어만 오면 돼요. 그래서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because of the color 하면 무슨 뜻이야? 그래, 색깔 때문에 그 차를 좋아한대요. 그는 뭐뭐 때문에 얘는 이유잖아요. 색깔 때문에라는 이 답을 모르면 뭘로 물어보겠어? 왜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why를 적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why로 바꿔서 앞으로 뺀다. 참, 여기도 세모 칠게요. 여기 in 똑같이 why로 뺀다. 그럼 만들어진 문장이 why he likes the car예요. 얘는 why는 부사고요. 플러스 1이에요. 당연하죠. 뒤에 완벽한 문장이에요. 삼형식이네요. 그는 그 차를 좋아한다. 완전문이에요. 완전문. 자, 이 상태에서 모르는 걸 앞으로 뺀 상태에서 의문문을 만들려면은 뒤에 부분을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주세요. He likes the car를 의문문을 바꾸면 Does he like the car가 되는 거예요. 그럼 Why does he like the car? 그럼 그는 왜 그 차를 좋아하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ow가 나왔어요. 자, how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how는 어떻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가 있어요. how가 혼자 쓰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how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하고 같이 쓰이잖아요. 그럼 얼마나로 뜻이 바꿔요. 알겠죠? how가 혼자 쓰이면 어떻게? how는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오면 얼마나로 뜻이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로 쓰이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He walks slowly. 그는 느리게 걷는다라는 문장이 있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가 어떻게 걷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가 빠르게 걷는지 느리게 걷는지 기어가는지 궁금해.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건 slowly잖아요. 이거는 지금 방법을 나타내잖아요. 방법. 느리게라는 방법이에요. 부사죠. 부사니까 그 세거로 쳤죠. 그러면 내가 얘를 모르니까 어떻게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how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앞으로 쭉 빼세요. 모르는 걸 앞으로 빼면 how he walks가 되죠.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완전문이죠. 일형식이네요. 그는 걷는다. 이 상태에서 he walks를 의문문 어수로 바꿔주세요. he walks를 의문문으로 바꾸면은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이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oes he walk 하면 되겠네요. How does he walk? 그러면 어떻게 그는 걷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을 만드는 거다. 의문 부사와 의문 대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 한정사라고 하는 애들이 나왔는데요. 이 한정사라고 하는 거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사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한정사는요.
이 5개만 기억해 주면 돼요. 한정사에는 뭐가 있니? whose, which, what, 관사, 소유격. 이 5개가 이제 한정사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애들인데요. 그거 말고도 뭐 수량 한정사, 지수에는 some, any, every, 뭐 this 이런 것도 한정사인데 요것만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한정사라는 건. 자, 한정사가 뭐예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뭐 여러 번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었어. 한정사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한정사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었어. 그렇죠? 뒤에 명사가 오는 애들을 한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한정사는 뭐 대단하게 문법적으로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한정사라고 우리가 외우는 whose, which, what, 관사, 소유격 얘네 다음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관사는 어나 더 말하는 거고요. 소유격은 my, your, his, her 이런 애들 다음에 무조건 명사가 온다 이 얘기예요. 그 중에 의문사에도 소유격이 있는데 whose, which, what도 한정사에 해당하는데 얘네들은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 한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whose, which, what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의문 대명사에도 있어요. whose, which, what 의문 대명사에도 있잖아요. 선생님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whose, which, what이 혼자 쓰이면 의문 대명사야. which가 혼자 쓰이면 어느 것이고요. whose가 혼자 쓰이면 누구의 것이고요. what이 혼자 쓰이면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whose, which, what이 의문 대명사가 아닌 의문 한정사로 쓰인 경우는요. 뒤에 명사를 꼭 데려와야 돼. 그래서 누구의 뭐뭐, 어느 뭐뭐, 무슨 뭐뭐 뒤에 명사가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뜻으로 쓰여요. 알겠죠? 이렇게 한정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한 거고요. 이 한정사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이 한정사 종류 5개는 키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한정사의 특징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사는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면 되는 한정사의 정의나 마찬가지죠. 한정사 다음엔 뭐가 필수다? 한정사 플러스 명사 필수예요. 뭐 a book 우리 관사 어가 나오면 뒤에 book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정사든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걸 선생님이 강조하냐면 우리 독해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the well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 이거 했었어요. 형부동사 배울 때 했었는데 well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보통 잘로 외워놓고 있잖아. 그렇지? 잘, 부사 잘. 그런데 앞에 더가 있었다는 건 얘가 절대 부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품사가 뭐여야 된다? 명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 한정사 때문에요. 얘가 한정사니까 얘는 무조건 명사여야 돼요. well이 명사일 때 무슨 뜻이 있었어? 우물이라는 뜻이 있었죠. 형부동사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my도 소유격이에요. 근데 bag이 나왔네요. 자, bag은요. 보통 이제 부사로 많이 쓰이죠. 부사로 뒤에 또는 뒤로라는 뜻의 부사예요. 근데 여기서 my 다음에 왔다는 것은 이 bag이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한정사니까. 그럼 bag이 명사로 쓰이면 등이라는 뜻이 있어요. 등. 또는 이제 뒤편이라는 뜻도 있고요. 뒤편. 그럼 my back 하면은 얘는 뜻이 내 등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그 우물이고요. 이거는 내 등이란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니 이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한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이 두 번째 것만 이제 기억해 두면 되는데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한정사 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영작할 때 팁이에요. 영작 팁. 우리가 지금 문법 배우면서 영작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영작 팁인데요.
우리가 영작을 할 때 헷갈리는 게 언제 어를 붙이고 언제 덜을 붙이고 이런 거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의 팁인데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를 좋아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I like dog 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되게 어색한 문장이에요. 왜냐면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한정사가 필수라는 게 자, dog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여기서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셀 수 있으면서 단수면은요, 앞에 한정사가 꼭 있어야 돼. 여기처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가 있던지, 더가 있던지, 아니면 소유격이 있던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 dog이 셀 수 있는 명사면서 단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정사 필수예요. 그래서 어가 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나는 개들을 좋아한다 복수를 쓰잖아요. I like dogs잖아요. 이때는 앞에 뭐 어는 당연히 못 오죠. 복수니까. I like the 더 없어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독해하다 보면은 뭐 이런 문장을 만들려고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 숙제를 내주셨다.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할 때 그냥 teacher 이렇게 시작하고 싶잖아. teacher gave me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teacher는 셀 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있죠. 단수야, 복수야? 지금 선생님이 단수죠. 그러면 앞에 한정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The teacher gave us 이렇게 되겠죠? 또는 our teacher 아니면 my teacher 이렇게 소유격이 붙던지 영작할 때 중요한 팁입니다. 알겠죠? 영작 수업하면서 선생님 자주 얘기하게 될 거고요. 자, 3번, 4번은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한정사하고 한정사는 두 개 연속 못 와요. the, my 뭐 이렇게 못 온다고요. 그 다음에 한정사 다음에 대명사 못 해. it, the it, my it 이런 표현 잘 안 된다고요. 되는 경우가 뭐 which one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부정대명사랑 한정사로 쓰이는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3번, 4번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 지금 1번, 2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정사로 넘어왔냐? whose, which, what 이 의문 한정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왔어요. whose나 which하고 와서 혼자 쓰면 의문 대명사예요. 누구의 것, 누구의, 누구의 것, 어느 것, 무엇 이건데 얘네들이 뒤에 명사랑 같이 쓰였잖아요. whose book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누구의 책 이럴 때는 한정사예요. which one 어느 것 what time 몇 시 이럴 때는 의문 한정사로 쓰인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와서 의문 한정사에는요 선생님이 플러스 명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플러스 명사 불완전문이에요. 불완전의 줄임말이에요. 의문 한정사 다음에는 그러니까 whose, which, what이 한정사로 쓰인 경우에는 명사가 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is her house라는 문장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her house 전체라면은 이건 뭐니? 해서 this is what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what is this라는 의문문이 될 텐데 내가 모르는 게 이게 집인 건 알아. 근데 뭘 몰라? 누구의 집인지를 몰라. 내가 모르는 게 이 her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her를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 아니. 그럼 얘는요, 지금 her는 무슨 뜻이야? 그녀이라는 소유격이죠. 소유 대명사가 아니라 소유격이야, 이건. 소유격을 모를 때는 뭘 써요? 소유 의문 한정사인 whose를 쓰는 거예요. 누구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whose. 알겠어요? 그러면 this is whose house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걸 바꿨으면 앞으로 빼야 됐잖아. 그치? 이때 조심할 게 있어. whose는요, 뭐라고? 여기서 한정사예요. 한정사 다음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와야 돼. 이때 앞으로 뺄 때는요, whose만 가는 게 아니라 whose, house를 합쳐서 뒤에 따라오는 명사까지 데리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을 보니까 whose house가 됐고 누구의 집이라는 뜻이 됐죠. 누구의 집. 이 전체는요. 어쨌든 품사는 명사잖아요. 왜냐면 her house 전체를 가져온 거잖아. her house는 명사였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whose는요. whose 플러스 뒤에 지금 뭐가 왔어? house라는 명사가 왔고 뒤에 this is는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명불이라고 적고요. this is가 불완전문인 거예요. 불완전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문문이 만들어지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모르는 걸 앞으로 뺐으니까 this is를 거꾸로 의문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whose house is this 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집이니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which, what 얘네들이 의문 한정사로 쓰인 경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한정 범위, 여기서도 무한 범위예요. 범위가 정해진 거에서 물어볼 때 그럼 보세요. 만약에 질문이 그는 뭘 좋아하니? 그러면은 what이나 which로 물어보면 되겠지만 질문이 그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과목을 좋아하니? 그러면은 English를 지우고요. 뭘 사용해야 돼 우리가? 물어보는 게? 어느 과목을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면 English 대신에 어느가 which고요. 얘는 의문 한정사예요. 한정사는 선생님이 지금 동과로 치고 있잖아. 한정사는 왜 동과로 치냐면 마치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서 동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사는 명사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법책은요. 의문 한정사를 의문 형용사라고도 표시해요. 한정사는 뒤에 원래 예를 들어 smart boy처럼 형용사 오고 명사 오잖아. 한정사도 한정사 오고 명사 오니까 형용사랑 비슷한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which subject가 되겠죠. subject가 과목이에요. 그러면 합치면은 얘가 어느 과목이 되는 거죠. 그는 어느 과목을 좋아한다. 어느 과목을 모르는 거잖아. 그럼 네가 English 대신에 which subject를 만들어주고 걔를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또는 which를 써도 되고 what을 써도 되겠죠. 무한 범위일 때는요. 무슨 어느 과목 여기서는 무슨 과목 what을 쓰면 무슨 과목 그래서 무슨 과목을 앞으로 빼면 which subject 또는 what subject he likes라는 문장이 되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which 임은 한정사 동과로 what 동과로 어느 과목 무슨 과목이 되네요. 일단은 의문 한정사니까 플러스 한정사니까 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he likes라는 뒤에 목적어가 하나 없는 불완전문이 왔네요. 불완전문이 왔네요. 명불이 왔네요. what subject 똑같죠. 플러스 명사 하나 오고 불완전문 명불 뒤에 불완전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의문문을 만들어 주려면 모르는 걸 앞으로 뺐으니까 which subject he likes 또는 what subject he likes에서
he likes 의문을 바꿔주면 which subjects does he like? 그러면 그는 어느 과목을 좋아하니? 그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니가 되는 거예요. 의문문 해석할 때 주어를 먼저 해석하는 게 편해요. 그는 뭐를 무슨 어느 과목을 좋아하니? 그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한정사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밑에 보면요, 아직 다 한 게 아니에요. 자, how many, how 형용사 부사, how many much 명사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how 같은 경우는 혼자서 쓰이면 어떻게로 쓰이거든. 근데 뒤에 뭘 데리고 오면 얼마나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겠습니다. 자,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 뜻이 얼마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runs very fast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fast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부사죠. very는 품사가 뭐예요? 얘도 부사예요. very가 fast로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쵸? 매우 빠르게. 근데 내가 very를 모른다고 해볼게. very를 모른다고 해보면 그는 빠르게 달리는데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가 궁금한 거야. 대충 빠르게 달리는지 매우 빠르게 달리는지 아니면 거의 빠르게 달리지 않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very 대신에 뭐를 쓰냐면 how를 쓰는 거예요. how를. 근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어떻게 빠르게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잖아요. 그치? 그럼 이 how를요. 뭐랑 같이 써야 되냐? fast랑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fast랑 같이. 그래서 how fast를 같이 앞으로 당기면 문장이 how fast he runs가 되는 거예요. how fast he runs. 여기서 how는 fast를 꾸며주고 있죠.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이 전체도 부사가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he runs를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how fast does he run 하면 얼마나 빠르게 그는 달리니라는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도 많이 쓰여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은 얼마나 뭐뭐 하겠는데요. 그 중에 형용사 자리에 many하고 much가 오면은 얼마나 많은이라는 뜻이 되잖아. 명사까지 따라와서 얼마나 많은 명사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he has 5 cars에서 그는 5개의 차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그가 몇 개의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 5가 궁금하다고 해볼게요. 5가 궁금하면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그는 얼마나 많은 차를 가지고 있니가 궁금한 거잖아. 얼마나 많은을 어떻게 만든다? how much 아니면 many인데 여기는 much일까 many일까? many 셀 수 있는 cars니까요. how many cars가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cars 얘는 전체가 품사가 뭐야? how many cars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차 명사네요. 그렇죠? how many cars를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됩니다. how 얼마나 동가로예요. 많은 차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있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있죠. 얼마나 많은 차를 그 다음에 he has를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많은 차를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의문사를 활용해서 바꾸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맨 위에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he loves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주어인 경우는 어떨까?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주어인 경우.
그는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뭐일 때? 내가 사랑하는 게 누군지 모를 때. 그때는 모르는 게 he잖아요. 그쵸? 그러면 he는 사람이죠. 그럼 who 아니면 whom인데 얘는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주어면 whom 쓸 수 있니? 못 써요. 그때는 어떻게? 그냥 who를 써요. who를 쓰는데 he가 주어, 명사였죠. 근데 맨 앞으로 땡길 게 있어, 지금? 그 자리에다 그냥 두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그냥 who loves me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원리대로 who loves me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원리대로 loves me를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니 지금? 여기에 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여기? 얘는 못 바꿔요. 그냥 그 상태에서 물음표만 붙여주면 돼요. 알겠죠? 내가 모르는 게 주어인 경우는 모르는 걸 의문사로만 바꿔주면 그게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필기는 똑같죠. 어쨌든 내가 모르는 것을 의문 대명사로 바꿨고요. 주어가 뒤에 없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불이고요. loves me는 당연히 불, 완, 전, 뭐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왜 없어 여기에? 주어가 없죠? 주어 X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실제 영작에 적용하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영작 교재인데요. 자, 이 GPW에는 이 책에는 의문문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자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의문문 만드는 영작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배운 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적용하냐? 보세요. 자, 누가 이 치즈 케이크를 만들었나요? 이런 문장이 있지. 그럼 이거를 바로 의문문으로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게 이제 영어 회화가 되고 프리토킹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쵸? 근데 그게 되려면 선생님이 말했던 그 과정을 연습하면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데에 살아가지고 영어 문장을 바로바로 만드는 거에 익숙하거나 뭐 영어 유치원 다니거나 뭐 영어 독서나 스피킹을 엄청 오래 해가지고 이게 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 문장이 바로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중학교 이상 돼서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하려면 문법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했던 그 수업했던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나요? 라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얘를 평서문처럼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평서문으로 한글로 바꿔봐. 누가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가 되겠지. 그렇게 바꿔보세요. 누가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 라고 바꿔봤을 때 그거를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야. 누가가 뭐야? who. 누가 만들었다 뭐야? made. 이 치즈케이크를 this 치즈 케이크가 되겠네요. 그쵸? 누가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 그 상태가 되면요. 그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앞으로 빼면 돼. 근데 여기 지금 앞으로 뺄 게 없네. 얘는 주어잖아요. 그쵸? 내가 모르는 게 얘였는데 앞으로 빼봤자 그 자리네요. 그쵸? 그럼 그 상태에서 물음표만 붙이면 이게 의문문이 된다니까요. 선생님이 괜히 이런 식으로 수업했던 게 아니야. 뭘 또 해볼까요? 자, 그 산은 얼마나 높나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 보래요. 그럼 이걸 평서문으로 바꿔보라고 일단. 그 산은 얼마나 높다로 바꿔보라고요. 그 산은 얼마나 높다. 불러보세요. 아니, 그 산은 the mountain. 그 산은 얼마나 높다. is 얼마나가 뭐야? how 그다음 높다는 high의 높은이에요. The mountain is how high예요. 이런 문장은 없겠죠? 근데 얘는 얼마나란 뜻으로 쓰였고 뒤에 해용사가 왔으니까
우리 같이 얘를 앞으로 빼야 된다는 건 알잖아. 앞으로 빼. 그 다음에 얘를 주어 동사 도치해줘. 그럼 만들어지는 문장이 how, high, is the mountain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의문문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연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한글을 보자마자 바로 how high부터 떠올라. how high 그 다음에 뒷부분을 머릿속에서 바로 의문문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나머지 부분을. 그게 된다니까요. 너는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고 싶니 해서 선생님 딱 이거 읽자마자 어떤 종류의 게임이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What kind of game? 그 다음에 너는 하고 싶니를 Do you want to play? 바로 의문문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것을 앞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의문문을 받치면 바로 의문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의 가족은 캐나다 어디에서 머무르니? 어디에를 물어보는 거니까 where로 시작하고요. 주어는 너의 가족이고 캐나다에서 머무르다니까 Where does your family stay in Canada? 모르는 걸 앞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너의 가족은 캐나다에서 어디에 머무른다를 생각해보고 그 어디에서의 where를 앞으로 빼보고 나머지 문장을 의문문 원수로 바꿔보는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이런 의문문조차도 되게 긴 의문문을 준단 말이야.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선생님이 말한 팁대로 일단 평서문으로 만들어봐. 의문사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뭐 그 의문사가 들어간 부분을 앞으로 당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완성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의문 대명사의 where를 한번 볼게요. 이 where이 원래는 이제 의문 부사에 있는 애잖아요. 어디에, 그쵸? 근데 여기에다 선생님이 왜 의문 대명사에도 넣어놨냐면은 where이 가끔가다 대명사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보세요. She came from Germany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독일에서 왔다예요. 근데 내가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궁금해.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게 지금 Germany잖아요. 얘는 품사가 명사예요. 명사인데 얘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what으로 안 물어보고 where를 물어봐요. 근데 이때 from 다음에 나왔으니까 where는 당연히 여기서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를 앞으로 쭉 빼면 where he came from 해가지고 where는 플러스 불이 되고요. from은 이 뒷부분은 불완전문이죠. 불완전문이 되고 뭐가 없는 거야? 목적어가 없는데 전목이 없는 거죠. 전목.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알겠어요? 이 where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선생님이 살짝 지워놓을게요. 이렇게도 쓰이지만 그냥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후주도 살짝 지울게요. 살짝. 후주도 분명히 이렇게 쓰여요. 분명히 이렇게 쓰이는데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할 때는 의문 대명사는 who, whom, which, what. 근데 내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난 문법적으로 좀 실력 있는 학생이 되고 싶다. whose, where까지 기억하세요. 근데 난 요번에 의문 만드는 거 처음 배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럼 whose, where까지는 기억 못 하더라도 whose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의문 대명사는 4개 있다. 의문 부사도 4개가 있다. 한정사 3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선생님이 또 설명 안 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 제목을 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을 평서문에서 모르는 것을 의문사로 바꿨죠. 그 다음에 그걸 맨 앞으로 빼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가운데 단계였죠. 그 상태에서 뒷부분을 의문문 원소로 바꾸면 의문문이 됐잖아요. 이 가운데 단계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빼기만 한 상태. 이게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겠지만 사실 이게 원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어떤 문장이라고 부르냐면 그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의문문은 진짜 의문문은 뭐뭐 했니라고 직접 물어보잖아요.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애들은요, 해석이 뭐뭐는지로 바뀌는 애들이에요. 자,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할 간접 의문문 핸드아웃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할 간접 의문문이에요. 요거에 대한 맛보기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걸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뺀 상태인 문장들. 그러면 그 뺀 상태인 문장들은 필연적으로 보세요. 두 번째 줄부터 필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의문사로 바꿔서 맨 앞으로 뺐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의문사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가 있겠어? 평서문 어순이 있으니까 평서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만 앞으로 뺐으니까. 주어가 있고 뭐가 나오겠어? 동사가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걸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뺐더니 의문사가 맨 앞에 있고 나머지는 주어 동사가 있겠죠. 평서문이. 의주동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쵸?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주동 어순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요. 걔는 해석이 뭐뭐는지로 해석을 해요. 보세요. Whom he loved 그러면은 그가 누구를 사랑했는지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은. 이 상태에서 he loved를 did he loved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보세요. 평서문 어순에서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주면 그제서야 뭐뭐 하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나머지들도 다 지금 의주동이겠죠? 그럼 해석을 한번 연습을 해보자. 내가 모르는 걸 의문사로 바꿔서 앞으로 뺀 상태는요, 그냥 뭐뭐는지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보세요. 그가 뭐야?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거는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겠니? 여기서 주어 동사만 의문문으로 바꿔주면은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가 되고요. 평서문 어순으로 그냥 냅두면 이것은 누구의 것인지가 돼요. 알겠어요? 그냥 의주동일 때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뭐뭐는지가 된다. 알겠나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의주동 다 의주동이에요. 요거 가볼까? Whose house this is 하면요. 이것은 누구의 집이니가 아니라 누구의 집인지예요. This is를 is this로 바꿔줘야지 이것이 누구의 집이니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는지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자, 그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그를 몰라서 이거 말고 밑에 걸로 봅시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해서 누구를 사랑했는지 몰라서 whom으로 바꿔서 앞으로 뺐죠. whom he loved. 그럼 누구를 그가 사랑했는지예요. 얘는 혼자서 쓸 수 있어. 지금 봐봐. 누구를 그가 사랑했는지 이게 혼자서 쓸 수 있는 문장이니? 갑자기 문장이 아닌 게 돼버렸지. 뭐가 돼버린 거냐면 하나의 명사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명사가 됐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으로 쓰이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서 주목보로 쓰일 애들이에요. 그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알겠지? 이 다음 단계인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진짜 하나의 의문문 문장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접 의문을 제대로 할 텐데요.
이거 1번만 이제 하나 설명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보세요. Who loves me인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문장이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주어 자리에 who를 썼죠. 근데 앞으로 뺄 필요도 없어. 원래 앞에 있잖아요. 그쵸? Who loves me를 했는데요. 근데 얘는, 보세요. 의문사를 빼봤자 뭐가 없어.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왜? 의문사 자체가 뭐였어? 의문사 자체가 주어잖아. 그치? 그럴 때는요, 이런 애들은요, 뭐라고 필기를 하냐면요, 초록색으로. 의문사면서 주어다. 자, if 플러스 주라고 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주 다음에 동사가 나오겠죠? e 플러스 주동. 원래 간접 의문은 의주동인데 얘는 의 플러스 주동이에요. 의문사면서 주어인 거예요. 그치? 그럼 이런 애들은요, 또 특징이 의문문일 때는요, 뭐만 붙이면 되냐면 물음표만 붙이면 돼요. 얘는 의문사 뺀 나머지 부분에 동사밖에 없어. 평서문에서 의문문을 만들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 플러스 주인 애들은 의문문을 만들 때 그 상태에서 물음표만 붙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전체 힐틈을 마치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자, 내가 모르는 단어를 해당하는 의문사로 바꾼다. 명사면 의문 대명사, 부사면 의문 부사, 한정사면 의문 한정사를 사용해서 내가 모르는 걸 의문사로 바꾼 다음에 개념면 앞으로 뺀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을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주면 그게 의문문이 된다. 근데 그걸 평서문 어순으로 그냥 냅두면, 그러니까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기 전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해석이 뭐뭐는지가 된다. 근데 얘네들도 문장 안에서 하나의 명사나 명사로서 주목보로 사용된다. 요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 의문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